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블루님. 네네. 수봉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세상에 지난주에 입추가 벌써 지나왔고 다음 주가 말복인 거 실화인가요? 그니깐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저는 지난주에 평소처럼 선풍기를 켜놓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왠지 쌀랑한 느낌이 들어서 선풍기를 초미풍으로 바꾸고 이불을 덮고 잤는데 그날이 입추였던 거 있죠? 헐 진짜요? 완전 소름이네요. 새삼 조상님들의 지혜가 감탄하게 되네요. 24절기에 대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양년을 태양의 환경에 따라 24등분하여 계절을 자세히 나눈 것을 절기, 절후, 시령이라고 한대요. 오 블루님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조금 스마트해 보이네요. 근데 태양의 환경? 그게 뭐예요? 아유, 술봉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언니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라서요.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블루님 우리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해요. 그럼 지금 들어온 세 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퀴어 데스크 시작합니다.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7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8월 2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은 시나몬 트리올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난 솔직히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왜냐면 너 같은 사람 있는 건 너무 자신 있었거든. 우리가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네가 내 이상형과 정반대인 사람이었고 사귀면서 너한테 전혀 마음이 없어서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널 잊을 수 있다 생각했거든. 근데 인정할게. 내가 졌어. 그니까 네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사연을 보아하니까 아마도 이별을 하신 분의 사연이신 것 같아요. 네, 시나몬 트리올님이 이별을 하시고 아무래도 전 애인분께 아직 마음이 남아서 한번 다시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마음이 다시 좀 남았다면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전 애인분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연락을 해서 그냥 솔직하게 내가 좀 자만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이 좀 많이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재고 따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은 마음이 계속 미련이 남기 마련이니까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나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고, 나 한번 봐달라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나몬 트리올님이 신청해주신 신청곡 로이킴의 그때로 돌아가 듣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맞춤 주문은 프로 과몰입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또 저예요. 프로 과몰입러. 지난달에 프로 야구팀 LG 트윈스에 흠뻑 빠졌다며 이 새로운 취미를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사연을 보냈었는데 저는 여전히 야구에 푹 빠져있긴 하지만 7, 8월의 경기력이 좀 열받아서 보다가 TV 꺼버린 날이 많았던 것 같은 그런 한 달을 보냈어요. 이번 달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랑 콜라보한 굿즈가 나왔다는 소식에 오매불망 출시 날만 기다렸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디자인이 댕 구려요. 일단 제 퍼컬에 너무 안 맞아서 유니폼을 얼굴 근처에 댈 수도 없고요. 아니 그냥 모든 게 다 개똥같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사연을 또 보내는 이유는요. LG 트윈스 디자인팀 센스 0점, 이번 굿즈 댕구려, 마루 가지고 이따위 것밖에 못 만드냐? 라고 큰 소리로 좀 외쳐주세요. 혹시 디자인팀이 레주파 방송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LG 트윈스야, 8월엔 정신 차리고 제발 잘 좀 하자. 이제 50경기도 안 남았어. 화이팅이야. 신청곡은 퀸의 We Are The Champion 틀어주세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또 오셨네요. 과몰입러님. 저도 야구를 좋아하고 술봉님도 좋아하시고 또 루나님도 야구 팬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해드리실 수 있으실까요? 돈을 많이 받았으면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두산 팬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했잖아요. 신기록을. 저희의 신기록으로 인하여 다른 분들께서 좀 주목을 못 받으셨지만 저는 일단 행복했고요. 그 이후엔 저는 TV를 껐습니다. 현명하시네. 30점만 보고 이제 껐는데 일단은 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그 캐릭터랑 콜라보로 했는데 디자인이 좀 뱅굴이면 좀 많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일단 사놔요. 안 입죠. 근데 두산 캐릭터 완전 귀엽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그 동그란 곰돌이 친구인데 네네. 저 그것 때문에 약간 두산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진짜 했었는데 근데 저는 또 LG 트윈스 팬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프로 과몰입러님의 마음을 너무 알겠는 게 저도 그 마루의 굿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원래 싹 다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머리띠랑 응원복만 살 거거든요. 잘 뽑지 못했구나. 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그 퍼스널 컬러에 너무 안 맞는다는 그 말이 되게 까매 보이는 되게 엄청 이상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댕 구리다는 말을 너무너무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크게 한번 외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LG 트윈스 디자인팀 센스 0점, 이번 굿즈 댕 구려, 마루 가지고 이따위 것밖에 못 만드냐 이 멍청이들아 라고 저의 얘기까지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연의 이 대사 자체가 늘 저희 이제 야구 팬들의 그 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예쁘게 쓴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쵸. 네. 방송에 내보내야 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일을 못했다는 얘기보다는 너가 만들어서 너무 고맙긴 한데 앞으로 좀 더 예쁜 걸 해줬으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라는 약간의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신 거라서 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뭐 열심히 만드신 거니까 뭐 사는 사람은 사겠죠. 그렇죠. 이거 근데 저는 이 디자인 관련된 거 말고 LG 트윈스 8월에 정신 차리고 제발 잘 좀 하자라고 하신 게 이제 저도 LG 트윈스의 팬이긴 한데 저희 두 명이나 LG 맞아요. 팬인가요? 맞아요. 요즘에 좀 경기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몇 년째.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늘 LG는 날이 더워지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것도 너무 마음이 알 것 같아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LG 트윈스. 저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퀸의 We Are The Champion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을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8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첫 번째 띵동은 한국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연구 설문 및 면접 참여자 모집 소식입니다. 티어 노동법률 지원 네트워크 티어 동네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 한노보연 젠더센터에서 열린 한국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진입과 현재 그리고 이탈 과정 전반의 노동 경험 중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그 배경을 조사하고 건강권 개선을 위한 싸움의 근거로 마련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방식은 현재 면접이 마감되어 2024년 9월 14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답변을 남겨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설문조사 참여 기준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국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성인 성소수자입니다. 약 500여 분의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설문 시간은 총 15분 정도 소요되며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께는 설문조사 자료 수집이 완료된 이후 한 달 이내 모바일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쿠폰 제공에 동의할 시 설문의 마지막 섹션에 핸드폰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되며 연구 종료 후 번호는 삭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설문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 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응답자 신원에 대한 정보는 연구진이 수집할 수 없으므로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누설되지 않는다고 하니 관심 있는 언니들은 퀴어 동네 SNS를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띵동은 사랑은 계속 이긴다 토론 소식입니다. 사랑은 계속 이긴다라는 대주제와 함께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의 이의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이번 토론은요.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강북 노동자복지관 5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제는 총 2가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법원 판결 들여다보기, 두 번째 주제는 종교에 의한 행위들이 차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투쟁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 사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장예정님, 패널로는 모두의 결혼의 이호림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의 정경일님,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의 황인근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언니들은 사전 신청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lgbtplus.blessing@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8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9시 퀴어데스크의 술봉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말이지 더워도 너무 덥죠. 차가운 음료수만 계속 벌컥벌컥 마시게 되고 말이죠. 근데 언니들, 이럴 때일수록 몸의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해요. 뜨거워진 몸에 차가운 음료가 들어가면 몸이 놀라서 배탈이 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들 모두 미지근한 물로 수분 보충 잊지 말고 꼭꼭 챙기고 2주차 퀴어데스크 들으면서 이번 여름 버텨보아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술봉, 블루, 루나가 함께하는 2주차 방송 9시 퀴어데스크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 3, 40대 퀴어들을 찾습니다. 다들 어디에 계시나요? 저기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나 봐. 언니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 모이세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서로의 삶을 들려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각 세대 간의 대표 두 분을 모셔서 세대 간의 오해나 이야기를 나누는 회담. 8월 둘째 주 만수무강하십니까. 오늘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하반기를 맞이하여 지수님, 지영님 대신 자리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이번 달 주제는 유행어입니다. 자, 두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지난달에도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고 가서 다시 또 방문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되다니 넌 나 럭키 미키잖아. 오늘도 열심히 재밌는 썰과 이야기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달도 에너지가 상당하시네요. 다음은 술봉님. 네, 안녕하세요. 술봉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이어서 나오게 된 게 너무 좋고요. 이번 달 주제도 기가 막히게 흥미롭네요. 네, 두 분과 함께하게 되어 저도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8월 달의 주제는 유행어입니다. 흔히 세대 차이 난다 라는 말을 이럴 때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밈, 그리고 기억나는 유행어, 그 다음에 이런 유행어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뭐 저희들의 태도 혹은 그때 저희들의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요즘 뜨는 밈이라고 하죠. 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뜨는 밈. 저는 일단 바로 생각나는 게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네. 이거 저희 짠 거 아닙니다. 맞아요.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거죠. 많이 떴죠. 지금 저 벌써 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음보다는 춤이 더 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초등학생들인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저학년 초학생분들께서 고학년, 6학년 선배 앞에서 이걸 하면서 한 8분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약간 선배의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막 이렇게 막 춤을 추잖아요, 여자분들이. 네네.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 남자 선배님이. 그냥 무슨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갑자기 그 남자 선배가 이렇게 팝핀을 쳐요. 오.
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유행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저는 그걸 보고 알았거든요. 끼가 넘친다. 네네.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근데 이거 혹시 노래 전체 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그 부분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뒤에 노래가 쭈루룩 꽤 길더라고요. 근데 앞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사연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른 선배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모쏠인데 그래서 이번에 단짠 선배 마음에 들어가 볼게요. 막 이런 그런 중간에 약간 대사 하듯이 약간 장기하 씨의 노래처럼 네네. 뭐 선배 마음에 들어갈게요. 선배 왜?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다가 전곡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노래가 있고 심지어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는 MR이 있어요. 진짜 많이 찾아보셨네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시리즈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다양한 것들이. 아니 저는 이 탕후루 이 노래 김범수 씨가 부른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들어봤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감미롭게 부르신다고요? 네, 엄청나게 감미롭게 부르는데 탕후루 먹기 싫어져요. 약간 기교가 너무 네, 제가 볼 때 너무 이 담백한 귀여운 노래를 되게 과하게. 막 약간 탕후루 막 이러면서 흐르르르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R&B 완전 소울 정확히 이런 섞어가지고.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거 보고 인별을 껐거든요, 바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정도였구나. 네네. 저는 이게 밈이 확실히 뜨긴 떴구나 하는 생각이 그거 보고 확실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걸 보고, 김범수 같은 정말 매력적인 가수분이 이걸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엄청 핫하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떴던 그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거. 그치. 그것도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뭔가 아이돌 분들이 하시면서 더 유행이 된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흔히 짧은 영상이라고 하죠. 그걸 네.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거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부터 내가 늙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괜히 그런 좀 우울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세종대왕님이 되게 좋아하겠다. 되게 좋아하겠다. 한글을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니 정말 좋아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글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치는 키보드 있잖아요. 네. 이 키보드를 다른 방법으로 좀 키보드를 바꿔볼까 해서 이걸 바꾸면서 생각한 건데 너무 예전부터 있던 거지만 천지인 그 쓰는 방법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점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글씨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냥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새삼 참 세종대왕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쵸. 만 백성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걸 만드시려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죠. 네. 저도 이런 밈 같은 거를 사실 되게 몰라서 저는 여기 와서 맨날 배우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저는 매번 블루님이랑 방송하면서 이런 밈이 있구나, 이런 짧게 만든 말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배워가거든요. 네, 저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쓰면 안 되는 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어디에서 파생이 됐는가. 맞아요. 그런 이게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정 사이트에서 파생이 됐는가도 진짜 많이 봐야 되고 예전에 뭐뭐하노라는 걸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에 있는 약간 지역 비하 발언도 있는 건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 많이 쓰고 그걸 이제 광고로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래도 유행어나 밈 같은 게 있으면 그 파생을 먼저 찾아보려고 해요. 아니면 아예 안 쓰거나.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 그 어원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이게 어디서 파생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또 저학년 분들 뿐만이 아니고 중고등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유행어나 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쓰시는 분들 해서 좀 많이 파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다양하게 쓰시고 너무 아름답게 쓰시다 보니까 이제 그 어원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행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환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구한말 때 썼던 유행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대박, 짱, 뭐 이런 거, 그쵸. 킹왕짱, 네, 뭐 OTL 막 이런 거 많이 있고. 오나전. 네, 오나전. 그 오나전도 약간 지금 친구들한테 쓰면 너무 낯선 단어 썼다. 네. 지금 애들한테 쓰면요. 약간 오나전 이러면 약간 다른 의미로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의미요? 약간 성인용품으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성인용품? 그래서 제가 오나전이라 썼다가 약간 상대방 학생분께서 저를 정말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에 오타다. 저희 이거 예전에 썼던 거다. 그랬더니 그런 단어를 썼어요? 뭐 이러면서 약간 너네 막 그러고 살았냐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전도 있고 지대라는 말도 있었고 지대도 백도 있었고 백도 있었고 질도 있었고 짱나 이런 것도 많이 맞아. 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담탱이 맞아요. 그리고 모모 하삼 뭐 이런 것도 많이 삼, 있었어요. 막 이런 거 삼, 진짜 삼으로 끝나는. 쓰고.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이런 유행어 중에 짱 있잖아요. 네네. 뭐 짱, 대박. 네.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을까? 짱, 대박, 안습. 안습. 네. 안구에 습기 찬. 맞아요.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안습이신 거 아니에요? 네, 저 지금 조금 안습입니다. 제가 SNS를 보다가 0X년대생들이나 1X년대생들께서도 이제 살아 계시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출생연도가 네, 출생연도가 2010 뭐 몇 년이라든가 그쵸. 2000 몇 년도라든가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인터넷에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할 정도의 그런 꼰대 발언이긴 한데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짱, 대박 이게 유행어인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님 세대가 쓰고 있었으니까 이제 표준어인 줄 알았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유행어로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실제적으로 표준어로 채택한 경우도 있긴 하니까 맞아요. 상관없는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엄청 바이럴이 있었어요. 짱이랑 대박 원래 표준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댓글이 달리고 아니 그거 정말 옛날에 그냥 저희들 그 인터넷 썼던 그런 밈 같은 거다 이런데 몰랐대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써가지고 자기네들도 아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네요.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사어가 되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언어가 있는 반면에 약간 무슨 구전 동화처럼 내려오는 그런 단어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네. 하면서 약간 이게 언어의 그런 생명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밈이라든가 유행어 중에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이게 좀 습관으로 되는 말들 중에서 쓰면 안 되는 말들은 가능한 나도 덜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전 최근에 배웠던 밈 중에서 중꺾음아가 있었거든요. 네. 중꺾음아? 네. 중꺾마가 아니고? 네, 중꺾마 말고 중꺾음아. 그게 뭐예요? 중요한 뭘 것 잠깐만요.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잠깐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그다음에 뭐였죠? 금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그 마음. 맞나요? 루나님은 뭐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대는 마음이 없다? 중꺾 그마 아니에요? 그마? 그러니까 그 말하지 않았어요? 금아. 그마.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좋네. 약간 가보자고야.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거죠. 가보자고 이거랑 비슷한 느낌. 제가 최근에 좋은 배웠던 마음이네. 네. 밈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태도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해라. 아니요, 그렇게 멀리 가시면 안 되고요. 할머님, 돌아오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고 그냥 하는 마음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고 그냥 하는 마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었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밈이나 혹시 유행어 있으실까요? 앞에 지금 거의 다 말하긴 했는데 저는 네. 이제 저희 아빠한테 예전에 이제 네. 즐이라는 유행어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그게 엄청 막 좋은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희 아빠는 무조건 다 질 하니까 뭔가 즐겁다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질 하루 질 점심 막 약간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의미로 쓰시는 건 알지만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뜻이 그 즐거움의 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모르겠고 즐하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게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그 인정할 때 그 이응지읒이 네.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간소화할 수 있는 약간의 한글의 위험성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네네. 뭐만 할 때마다 이응지읒 쓰셔가지고 귀엽다, 귀엽다. 이응지읒이랑 기읍기읍 고고 그리고 기읍시읒 감사. 네, 이런 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러한 자음으로만 하는 거에 이제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 문장을 다 그 자음으로만 쓰셔가지고 그 맞추는 걸 저희 가족끼리 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퀴즈잖아, 퀴즈. 옛날에 스무고개. 저도 동생이랑 이응 디귿 지읒 이렇게 맞아요. 하면은 어디? 이응, 집. 집 어디 집 아. 이거 이응 이러면 응 이거고. 아, 막 그런 이응 거. 디귿 보내면 어디? 어디? 아셨죠 맞아요. 또 할머님? 네, 지금 알았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런 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응 디귿 지읒 이응 이응 비읍 이응 이응 이런 그것도 식으로. 있어요. 비읍은 뭐예요? 이응 밥. 아, 밥. 이응 띠긋 이응 쌍디귿 미음 리을 니은 외우지도 못하겠어. 그럼 뭐예요? 올 때 메로나. 세상에. 세상에. 아,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저희 엄마가 네. 이모티콘 그 으를 이렇게 두 개 쓰시면은 그 자음 그 흔히 찌읒이라고 네, 얘기하는 찌찍 이렇게. 지지에. 근데 그게 이제 엄마는 뭔가 웃는 건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항상 그게 어머니 세대에서는 웃는 거래요. 그래서 어. 뭐만 하면은 응 찍찍 이러면서 엄마 화났어? 화났나? 이렇게 했는데 어. 엄마가 왜 기분 좋게 웃었는데 왜 그래서 그게 왜 아, 웃는 눈이 거냐? 없어지면서 웃는 그런 그렇게 느낌. 생각하시나 봐요. 음. 그래서 그건 정색하는 거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알겠어 찍찍. 찍찍. 저희 아버지는 비슷한 맥락으로 말을 줄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말을 줄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고맙다라는 의미로 고맙?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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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딸 아들 고마 이렇게 고마 세리핀다 이거 그게 아니고 고마까지만 쓰시고 뭐 경상도랑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고마까지만 항상 쓰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킬링 포인트입니다. 약간 부모님들이 저희랑 같이 얘기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런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좀 하고 싶으신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따라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따라하신 거예요. 너무 귀여우면서 네. 약간 저를 투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따라하려고 약간 잘못된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저와 다른 세대에 있는 분들에게 약간 핍박과 그쵸 무시를 어린 당하며 젊은 친구들한테 네. 뭔가 되게 애쓰면서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맞아요. 꼰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MZ 세대 분들은 MZ라고 한대요. 모르셨죠? 저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그래서 저 있었어요? 항상 맨날 저 MZ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애쓰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근데 그 범위가 심지어 되게 넓다면서요. 그 심지어 맞아요. MZ 세대 후가 알파 세대래요. 맞아 알파. 그래서 그 약간 중학생 분들한테 혹시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 네. 너무 정색하면서 저희는 알파 세대인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심해지는 게 뭐냐면 네. 실제로 알파 세대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알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MZ도 너무, 그러니까 MZ라고 하죠. MZ도 너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네. 70년대생부터 맞아. 00년대생까지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한 30년에 그니까요. MZ 세대가 되다 보니까 강산이 3번밖에 없는데. 예, 그게 좀 약간 저는 사실 그 MZ 세대를 70년대생이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어서 만드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네, 저도 그 왜 비슷하게 X 생각하긴 세대들이 하는데, 전 X세대 아닌데요? 뭐 Z세대인데요? 막 이렇게 신세대 아니고 막 X세대 막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듯이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근데 저 또 최근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삐삐 세대 네. 저는 삐삐를 썼었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네, 그래서 삐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유나님, 그러니까 유나 가수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486. 그쵸.
그거라든가 파리파리 파리파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새도 그걸 좀 쓰기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한 30년 전 건데 이제 다시 돌아온 걸 보면서 이게 다시 삐삐가 살아날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유행이 이렇게 한 30년 주기로 돈다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맞아요. 옷 같은 경우에도 그 핫팬츠도 맞아요. 네. 그렇다고 그리고 하고. 막 약간 크롭 기장이나 크롭이라든지 맞아요. 뭐 하이웨스트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다 계속 음. 시간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삐삐도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지 돌아올 것 않을까. 같은 게 요새는 전화 공포증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포비아 있는 보니까 분들 많죠. 이제 그거랑 플러스로 뭔가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저희 예전에 그 R 세대일 때는 네네. 그 100개 R 중에 하나씩 이제 차감이 되다 보니까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차감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문장을 쓸 때는 그 문자 80자? 80바이트, 최대한 90바이트 내에 다 쓰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요새 이제 스마트폰으로 되면서 너무 짧게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길게 글을 쓰는 것도 어려워하고 긴 문장을 보는 것도 어려워한대요. 그리고 책을 보는 것도 이제 점점 어려워하면서 이제 뭐 웹소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제 호흡이 긴 거를 읽게 되면서 약간 삐삐도 그런 면에서 어느 부분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추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간 이거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저 아까 삐삐 혹시 주식 있으면 빨리 사야겠네요. 얼른 타야겠는데. 네. 그러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계속 새로운 말들, 새로운 뭐 밈이라든지 새로운 말들이 줄임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제대로 된 한국어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오히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한글의 맛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국어원. 네. 국어원에도 계속 등재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말들도 그래서 새로운 말들이 생기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어원이 어디인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약간의 축약어들이 많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파급이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 말, 우리말이라고 하죠. 옛 우리말, 순 우리말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예쁜 말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만 뭐 외래어도 솔직히 저희 표준어로 등재되는 게 있지만 그 말보다는 이런 순 우리말 쓰는 게 어떨까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좀 찾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버릇이 되다 보면 일하다가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제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덜어 있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그리고 일을 약간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순우리 말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럼 루나님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순 우리말이 뭐 있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윤슬. 저랑 똑같아요. 저도요. 저 지금 윤슬 하려고 했어요. 나도. 근데 윤슬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거든요. 네. 그 물에 비춰지는 그 에. 빛도 하지만 나무님 사이에 들어가는 그 빛도 윤슬이라고 한대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근데 그 나무 비치는 그 윤슬은 또 다른 단어가 있대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았다가 지금 또 까먹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윤슬을 좋아해요. 저도 이 질문을 이야기하면서 윤슬 말하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이거 세 명이 질문 딱 들으면서 윤슬. 네, 저 네. 딱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찌찌뽕. 다들 윤슬을 엄청 좋아하고 제 기억에는 아마 이 윤슬이라는 단어의 어원 때문에 약간 순 우리말의 중요성이 좀 퍼진 일이 있었어요. 맞아. 그러면서 좀 윤슬이라는 말은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아마 저희 지역만 그런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만약에 이름이 김수연이면 김수발이라고 했거든요. 김수발. 그러니까 끝자를 발로 바꾸는 거예요? 없애버렸었어요. 도깨비 말 같이 그렇게 하는 건가? 김수발.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김수발이라고 했고 남자들은 김수댕이라고 그랬어요. 오. 嗯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저는
모두가 다 그렇게 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학교 와서 이제 전국에서 온 애들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는데 저도 있어요. 혹시 뭐가 저 있으실까요?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름이 홍길동이면은 홍길동이라는 여학생이 있으면은 홍길자 자로 했어요. 아, 길자. 맞아요. 그것도 있었던 네, 것 같긴 이렇게 해요. 했었어요. 네, 무조건 자로 남자는요? 붙이는 거. 남자는 기억 안 나요. 편파적인 기억력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블루님네 지역이나 블루님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행어 없었어요? 잘 생각나는 기억이 거? 안 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어떤 거요? 보통 지금은 달고나로 다 통용되는 그거 건데 말하려고 했는데 네. 방금 네. 달고나들 다 어떻게 불렀었나요? 저는 쪽자라고 했거든요. 촉자. 쪽자. 네. 네, 저는 쪽자라는 걸 듣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전 엄청 처음 들었어요. 네. 저는 경상도여가지고 경상도는 쪽자라고 부르거든요. 달고나를.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올라와서 여기서 네. 달고나 먹자 그래서 그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는데 쪽자인 거여서 이거 쪽자잖아 이랬는데 네. 쪽자. 그리고 그거 어떤 거? 그 방방이 그거 뭐라 부르셨어요? 그 트램블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트램블린 뭐 아메리카에서 오셨어요? 저는 뭐라고 그냥 했지 우리? 방방이? 방방 아니면은 네. 덤블링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거기 안에서 덤블링을 많이 해서 덤블링이라고 덤블링 불렀는지. 아니면 네. 방방이. 아 네. 진짜? 근데 저는 방방이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는데 네. 여기 와서 애들이 방방 타러 가지고 그걸 뭔데 어디로 가는 건데 막 이렇게 네. 동공지진 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가위가위보 할 때나 뒤집어 엎어 뭐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막 엎어라 뒤집어 그게 다르다면서요 음이 엎어라 뒤집어라 졸려도 한판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게 처음 뭐예요? 들어봤어요. 네, 이거 봐요. 이게 다 달라요. 동네마다 뭐였어요? 이게 지역마다도 조금 다른데 그냥 동네마다도 다 다르더라고요. 아니면 뭐였어요? 디비디비딥 수봉님은? 이거. 딥딥딥 뭐 이런 거나 딥딥딥은 수영님은 뭐였어요? 저는 그냥 뒤집어 엎어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저희는 저는 엎어라 뒤집어 이거였는데 근데 왜 다들 아마 끝이 없어요? 네 가위바위보도 달라요? 가위바위보 이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데 네. 약간 경상도는 어땠죠? 저희는 가위바위보 무슨 개미 돈구멍 어머머니가 먹이가 노래를- 그거를 맞아요, 맞아요. 하나 꼭 끝까지 다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가위가위 보들보들 개미똥 멍멍이가 멍멍이가 노래를 노래- 한 다람쥐가 노래를 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했던 계속해서 것 같아요. 반복하는. 네. 정말 신기한 시대에 살았네요, 여러분. 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동네도 그 같은 지역이어도 맞아요. 구별로 또 다르고 맞아요. 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쩌다 네. 그게 다들 파생이 된 건지. 다들 창의력 대장들이어가지고. 근데 심지어 공통점이란 건 그냥 정도?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네요. 다들 재밌게 놀았다는 거. 그쵸, 결국에는 그쵸. 그 그게 호칭만 제일 다를 중요한 뿐이지 거지. 다들 재밌게 놀았다는 게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유행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행어를 쓰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Like me?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잘 못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너무 편파적으로 생각하신다거나 너무 핍박을 하신다거나 너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이제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지 저는 시대에 떨어지지 않다 생각하는데 근데 웃으면서 말하는 게 벌써 시대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요즘에 저는 좀 심각성 느낀 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들 그 탕후루후루 그거 막 하는데 저 진짜 기염을 토했거든요. 뭐야 사람들이 다 이상해진 거 아니야? 루나님 혼자 탕후루집 가서 드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선배만 막 탕탕 후루 하면서 막 서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여서 나 혼자 나만 약간 나만 하하하하 막 이러는 거. 나도 알아.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그냥 나 겉으로는 조금 아는 탕후루 척. 뭔지 알아. 저 진짜 탕후루 먹어봤어. 순간적으로 탕후루 브랜드 노래인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 CM송. CM송인 줄 알고 정성스럽다. 약간 파로마 옛날에 파로마 이거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파르마 이거. 그거 하는 것처럼 약간 이게 어떤 그 왕땡 탕후루에서 하는 건가 해서 저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때 또 찾아봤는데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껐어요. 이해 못하겠다. 나 못 따라가겠다. 저는 제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녹음을 올 때마다 블루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블루님은 제가 항상 모르는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는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는 잊어버릴 테니까 바로바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그때마다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까먹습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들을 가르쳐드리는 약간 노인정에 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손녀 하나 잘 들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맞아. 제가 나중에 키오스크 하는 법도 다 알려드리고 할 거니까요. 아, 근데 그 키오스크 얘기 나서 그러는데 저도 솔직히 키오스크가 좀 어려워요.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가끔씩 그 UX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얘를 눌렀고 아이스를 눌렀어. 그리고 다 눌렀는데 결제가 안 돼요. 포인트를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내가 안 할 거잖아요. 네. 그 취소를 눌렀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 3번을 했고 바로 이제 따끈따끈한 어제는 제가 컴퓨터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아이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찾기를 했어요. 패스라는 걸 하래요. 했어요. 네. 분명히 다 눌렀어요. 근데 이번엔 또 비밀번호가 없대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찾았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분명히 바꿨거든요. 쳤어요. 근데 없대요. 그걸 무한 반복. 그런 3번 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약간 강하게 때릴 만도. 네, 근데 그래가지고. 패스는 그거 문자 대신에 그 패스 어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다가 발견했잖아요. QR코드라는 것을. 전 QR코드를 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오, 새로운 발견. 네. 지금 거의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신대륙을 계속 발견하신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일일이 다 이름이랑 다 눌러도 네. QR코드를 찍으면 되더라고요. 와, 그거 알고 진짜 신세계 진짜 유레카를 외치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윗세대는 진짜 어렵겠다 네. 라는 생각을 근데 했었고. 깨똑 같은 경우에도 그 PC로 하려고 하면은 네. 그냥 그 QR만 찍으면은 바로 되니까. 제가 그것도 어제 알았잖아요. 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해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최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제가 그 키오스크 때문에 그 결제 자꾸만 취소해가지고 제가 한 30분을 키오스크 앞에 있었거든요. 옆에 젊은 친구한테 좀 도와달라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 죄송한데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서 이제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저한테 포인트 있냐 물어보는 거여서 없어요. 했더니 스킵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잘 모르면 잘 안 보여. 똑같은 글씨여도.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쿠폰을 쓰려고 네. 제 멤버십 번호를 찍었어요. 찍었고 엔터를 눌렀는데 제가 없대요. 그걸 한 5번 했어요. 왠지 알 것 같아. 조회를 눌러야 되더라고요. 나 지금 그 말 하라 그래. 그래서 제 나이 이제 방년 60세인데 네. 그 조회를 못 눌러서 계속 확인만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외국인이 알려줬어요. 당신이 이거 조회 눌러야 된다. 그래서 넌 정말 스마트한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앞으로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약간 나보다 윗세대 분들이 어려워하면 이거 반드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게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막 피해 있다가 다 하시고 나서 다른 다시 사람들 막 하고 막 있으니까. 그랬거든요. 맞아. 할래요. 네. 전 너무 힘들어요. 네. 인간이 필요해요. 저는 마음이 너무 다쳐요. 아니 근데 루나님 지난달에 인간 싫어 인간이었는데 맞아. 지금 인간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한 달 만에. 아이러니야 빵 터져. 내가 최근에 인덕션도 못 켜가지고 라면도 못 끓여 먹고 거기서 30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안 끓길래 그래서 왜 안 끓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시작을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 이게 요즘에 약간 한 곳짜리인 거죠. 한 곳짜리. 그 반려동물들이 이제 잘못 누르거나 해서 화재 나는 사건 그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많이 바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라면도 못 먹고 30분 동안 맹물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 그쵸. 진짜 안 끓길래, 그러니까 옛날 인덕션 쓸 때 이제 물이 갑자기 막 끓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요즘 건 좀 좋아가지고 느리게 끓이는구나 하고서는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대고 막 이랬어요. 좋아진 게 왜 30분이나 기다려야 되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거를 30분 만에 알고 시작을 누르자마자 2분 만에 끓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구한말
인덕션 사용도 못하시는 루나 할머니와 함께 네, 그래서 방송을 네. 지금 저희 듣고 집은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있어야죠.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 유행어는 여기까지로 해볼까요, 할머니? 네, 그럴까요? 네, 유행어는 이미 지났긴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8월 2주차, 네, 첫 번째 코너네요. 만수무 하십니까를 함께 했는데요. 다음 달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9월 2주차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언니들, 모두 만수무 하세요. 자,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딱 지금 이 순간만에만 들을 수 있는 꿀팁. 아하, 싸다 싸. 저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언니의 사랑, 찡끗. 평범한 순간에 번뜩이는 꿀팁이 필요하다면 알아두면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기억 꿀팁. 알쓸퀴. 네, 두 번째 코너 알아두면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줄여서 알쓸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SNS 잘하는 팁인데요. 저한테 매우 낯설고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그럼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연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SNS를 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많아서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제가 마케팅 쪽 일을 하게 되면서 홍보할 겸 포트폴리오로 SNS를 할까 싶은데요. 사실 제가 덕질하면서 블로그 한 거 외에는 따로 SNS를 한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저에 대해 쏙쏙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게시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언니들 더위 조심하세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번 달도 저희를 찾아오는 아주 현명한 선택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개인 PR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면서 저 또한 매우 이런 꿀팁이 알고 싶어지는데요. 확실히 본인의 무기가 있어야 살아남는 이 온라인 세계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필살기는 무엇일까?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얘기 나눠보기 전에 두 분은 SNS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봉님 저랑 마팔이시잖아요. 저랑요? 언제부터요? 저도 실봉이랑 마팔인데?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봉님. 잠깐만. 저만 두 분 아이디 모르는 거예요?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I saw you. 네, 원래 온라인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실명은 까도 닉네임은 못 깐다는 말 있잖아요. 오, 저 지금 완전 닭살 돋은 거 보이시죠? 네. 와, 그러면 웃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알쓸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질문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한 SNS는? 그리고 처음으로 한 SNS? 일단 저는 파발이요. 네? 파발이요, 파발. 파발? 파발 파발이 모르세요? 뭐예요? 저는 뭐 지금 파발이라는 새로운 뭔가 그런 콘텐츠가 있는 줄 알고. 사실 농담이고요. 파발은 보내는 보내서 거예요. 보내는 말이. 게 파발인 거고. 제가 처음으로 한 이제 SNS는 친구 친기죠. 네, 저도. 네, 저도. 신발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걸 했었는데, 와,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일 늦게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었고, 웬만한 친구들 다 초등학교 때 했었더라고요, 이거를. 네, 그래서 첫 시작이었어요. 저도 그 친구 말고 다음에 한 거는 싸이 세상. 네. 싸이 세상. 저 싸이 세상이랑 저는 그거 MT 차? MT 차? MT 차? 뭔지 거기에,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타 어쩌고 그 메신저 있었는데 그거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거 하신 분이 있었군요. 저 그거 안 했거든요. 일단 저는 그거예요. 저는 친구 친기. 그러면 술봉님도 친구 친기고. 네. 저도 친구 친기하고. 친구인데 혹시 아이디가 뭐셨나요?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는데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뽀대 막 이렇게 나오나요? 그 뽀대는 이제 이거 아시죠? 이렇게 네모칸 안에 대자 알아요. 들어있는 그쵸. 한자 인이죠. 그거 이제 양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약간의 암호를 쓰셨군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선배님들? 학교 친구들한테 쓰는 용이었고, 또 이제 또 서브로 퀴어, 또가 있- 네, 비퀴어 친구들한테 쓰는 용이었고, 퀴어 친구들한테는 이제 또 저의 이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명으로 저 스치풀인가요, 이거? 혹시 블루님 혹시 지금의 원가족 말고 다른 가족이 있으셨나요? 네, 그쵸. 옛날에 가족이 있었는데, 우리 제가 흔히 팸이라고 하죠. 팸이라고 하죠. 창시를 한 적도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창시자의 영대 할아버지였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예전에는 그 네네. 팸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가족은 아니 정말 가족보다 정말 끈끈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무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가관인 게 내 딸의 남편이 내 할아버지고 내 할아버지가 막 할아버지가 저의 할머니하고 사귀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 할머니가 새로운 팸을 또 만들어요. 맞아. 그럼 거기랑은 또 이렇게 좀 둘이 합쳐지고 또 결합이 되는 거죠. 약간 네. 영주들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진짜 심각하게 꼬여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희 그 가문이 좀 번성했어가지고 어. 되게 컸거든요. 근데 많이 그게 이별하셨나 봐요. 그 시기 그래서. 아니야. 그 시기 때 그 가문이 큰 가문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저 근데 지금 이 가문 말하면 알 정도로 좀 큰 가문인데. 저희도 큰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요? 혹시 같은 가문 가문? 아니야? 이거 같은 가문에 있던 거 이따가 같은 가문에. 방송 끝나고 네, 어느 얘기해보는 가문이었는지 걸로. 어느 가문 해보는 걸로 출신인지 좀 해봅시다. 얘기해볼까요? 네. 재밌겠네요. 너무 네, 어쨌든.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 성을 따서 저는 이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옛날 인터넷 소설 중에 뭐 휘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요. 근데 제가 썼던 이름을 이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썼던 이름이 저랑 이름이 동명이인이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가지고 이제 저는 그분의 이제 작은 버전 같이 약간 그런 식으로 됐어가지고 예,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의 이름이 갑자기 잃어버린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름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 가문도 있었고 맞아요. 그 가문 말고 또 거기 안에서 또 갈리는 게 파가 있었거든요. 뭐 너무 어쩌고 신기하다. 무슨 장군파처럼 네, 맞아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 조직이 있죠. 거기도 있었는데 제가 또 거기 무림이네요. 무림. 네, 그쵸. 이를테면. 무림 고수로도 제가 또 맞아요, 활동을 맞아요. 또 조금 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찻집도 운영을 하고 일일 찻집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일일 그렇다고 얘기를 찻집에서 들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춤을 추는 아이가 있고 이제 만드는 아이가 있고 그걸 이제 주최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사장이라고 그래. 사장. 그렇죠. 저는 부사장이었거든요. 그 아마 그 저도 운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저희는 어딘가에 마주쳤을 것 같아요. 저는 저분. 100% 마주쳤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또 운영했던 찻집이 또 큰 집이었어요. 저는 큰데 아니면 안 가요. 대충 그럼 생각나는 게 몇 개가 있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것도 그런 이따가 식의, 얘기해보죠. 얘기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SNS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SNS 얘기다 갑자기 가문 얘기가 나왔고, 지금 저희 술봉이 못 따라가고 계셔가지고. 네. 네. 어쨌든 SNS는 그런 걸 했었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싸이 세상. 네. 전 지금 싸이 세상이 다시 생겼잖아요. 다시 부활했잖아요. 다시 생각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생기려고 준비를 해서 사진까지는 다운로드 네.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조금 멈춘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얼마 전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진이 제 사진이. 네. 저는 거기에 빨리 지워야 될 동영상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로그인을 힘차게 했는데 이미지까지는 제가 어떻게 잘 지웠거든요. 네. 근데 동영상이 안 뜨고 지금 싸이 세상이 다시 문을 닫아가지고 저는 그 일기장을 좀 지워야 돼가지고. 너무 알겠다. 제가 저도 일기장. 일기장을 지워야 되는데, 그게 한창 이제 그 순서별로 그 맞아, 가입을 맞아. 받으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잘려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싸이 세상을 아주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전 솔직히 그게 역사 뒤편으로 사라진다는 얘기 듣고 정말 좋았거든요. 저도 기뻤거든요. 이게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그 온라인의 그 풍속 장례식 온라인 장례식 필요해. 온라인 맞아. 장례식이 필요한데 예, 다시 그게 또 생긴다고 해서 좀 힘들고 나는 가끔 눈물 흘린다 뭐 안 쓴 사람 없을걸요. 자기 저는 올 때- 그런 비슷한 류의 영상을 지워야 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얼굴책. 얼굴책이죠. 근데 저는 얼굴책 때는 오히려 좀 흥미가 없어가지고 얼굴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다 내 집에 와서 봐야 된다는 게 좀 별로여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연애 중이니까 그런 거 썼을 때 전 거기다가 동성과의 연애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더라고. 나만 혼자 밝히고 있었어. 놀랍도록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었고 저는 얼굴책을 그걸로 썼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안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연락이 자주 단절이 돼요. 제가 핸드폰 잘 안 보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살아있는지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쪽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이 얼굴책도 제가 이제 아이디어 비번을 까먹으면서 네.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제 메일에만 계속 와요. 알림이 왔다고. 근데 저는 영영 못 들어가요 그거. 그 다음이 짹짹이하고 이제 인별인데 맞아요. 저는 짹짹이 얼마 전에 이제 당신이 짹짹이와 만난 지 얼마나 되셨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아는데 이제 뭐 15주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쵸.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요새 여기저기 이제 좀 젊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뭐 술집 가고 아니면 어딘가 이제 활동하러 갔을 때 다들 전화번호 말고 제 인별 아이디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태그 걸려고? 그래서 그게 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드셨군요. 어쩔 수 없이 얼굴 그 사람 그려져 있는 그 맨 프로필 사진에 지정하지 않은 사진. 그냥 그 헤더라고 하죠. 그 자기소개에서도 그냥 거기도 동성 연인을 그거 쓰셔야죠. 그것도 배웠어요. L을 쓰래요. 아닌가? 맞아요. E와 L을 쓰면 된대요. 그리고 그걸 모르겠으면 무지개를 걸어놓으래요. 그래서 무지개 하나만 걸어놨어요. 어쨌든 그렇고 저희 이제 레시파 이제 SNS 좀 확인하려고 그 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별에 빠져버렸지 뭐요? 그 돋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어우, 세상이 돋보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돋보기가 이렇게 있길래 뭐지 뭘 보라는 거지? 그래서 봤는데 막 여자 사진 막 올라오고 막 무슨 막 남자 여자 사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누르고 보니까 그게 좀 뭐죠? 알고리즘 타가지고 최근에 제 알고리즘 꽤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야 이게 약간의 중독일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MZ 세대는 인별 아이디를 서로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검색하는 거나 본 거 위주로 거기 알고리즘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그걸로 맞춰본 다음에 약간 아니다 싶으면 갈 길 가는 그게 아이디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아이디를 이제 서로 이제 만나거나 만나기 전에 아이디를 해서 그걸 찾아서 서로 이제 뭐 핸드폰에 그걸 보여준다고 했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각자의 관심사를 이렇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자기와 잘 맞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알고리즘 청소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질문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본다는 게 다른 사람 뭐 소개팅 할 때 뭐 이런 알고리즘 얘기가 나오니까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내 알고리즘을 내 아이디를 알면은 내가 어떤 것을 봤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볼 거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이제 나는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서로 인별에 그 봤던 그런 걸 이렇게 쭉쭉 보면 막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되게 고양이를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의 인별이 막 다 고양이 귀여운 그런 영상들을 막 잔뜩 찾는데 이 친구는 막 격투기 막 같은 것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뭔가 접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걸로 한번 이렇게 좀 거르고 그다음 두 번째 또 MBTI 같은 걸로 또 해서 또 한번 거르고 이렇게 해서 각자 이렇게 저희는 이제 뭐 만나서 뭐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보고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게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 소개팅 없던 걸로 하죠.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되는 경우도 있대요. 와 진짜 빨라빨라 민족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걸 봤어요. 그 알고리즘 청소하는 알바를 구한다고. 그래서 그 일일이 다 누르더라고 이렇게. 막 고양이만 계속 누르고.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유의미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소개팅이 유용한지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왜냐면 그 술집이나 이쪽 술집도 그렇지만 가끔씩 그러니까 어느 가게, 그러니까 특정 가게이긴 한데 거기는 통창에다가 그 쪽지를 붙여놔요. 포스트잇을. 네네. 거기 꼭 다 한결같이 다 인땡만 써놨더라고요. 인별만. 그래서 왜 찍찍이는 없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찍찍이는 약간 특성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기장의 느낌이라서 약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고 약간 인별은 아무래도 사진 위주로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별로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인별에서 어떻게 하면 이쪽 친구들 만날 수 있는지 태그도 좀 찾았거든요. 네, 어떤 태그가 있을까요? 일단 네. 이쪽도 있고 이쪽 커플 네. 이쪽 계정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페이지도 있었고요. 페이지. 그리고 숫자 그 시계로 이 그거 가리키는 것도 거. 시계도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제 V하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 뭐 무지개 표시도 있고 그렇죠. 무지개 깃발이나 뭐 이쪽 뭐 이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짹짹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짹짹이에서 사람 만난다는 건 저한테 좀 쉽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별은 제가 해보면서 여기서 도대체 사람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뭐 지금 블랙님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뭘 눌렀는지도 알더라고요. 맞아요. 그 하트 누르는 것도 좀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네 라든가 이런 계정에 아니 내가 한 명을 팔로우를 하고 그 사람의 그 사진에 있는 좋아요를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좋아요를 보면서 이 사람도 뭐 퀴어네 그래서 그게 팔로우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사진 보면서 약간 서로 안면 익혔다가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이제 태그로 이제 거나 봐요. 뭐 나 지금 어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거 보면서 저 지금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쪽지를 날리면서 저 지금 있는데 뭐 같이 놀까요? 쪽지를 날리면서부터 이미 너무 할머니 감성이긴 한데. 그럼 뭐라 이게? 네, 아무튼 쪽지를 날려보죠. 쪽지를 보낸다? 네네네. 쪽지를 보내죠. 울지 말고 눈물 닦고. 종이 비행기 날린다. 네네네. 종이 그쵸. 비행기잖아요, 그거. 맞아요. 전 그것도 그냥 화살표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고 나중에는 관심이 생기면 이제 사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귈 수 있군 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인별이다. 이쪽 가게에서 뭐 번호나 아이디를 따보거나 따여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번호는 잘 따요. 번호를 직접 따보신 적? 그러니까 저는 제가 번호를 드려요. 제 번호 드릴게요. 하고서는 번호를 드리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아이디를 짜본 적 없거든요. 그 SNS 아이디. 뭐 저는 아무래도 짹짹이다 보니까 짹짹이에 저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실명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아이디는 얘기할 수 없다고.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크리피하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다른 저기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없어요. 번호를 따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따여본 적? 따여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없네요. 없어요. 이쪽 술집을 가신 적은 있으시죠? 있어요. 네. 술만 마시고 오시는구나.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전에 우리 번개썰 했었던 그 먹튀. 네네. 오케이. 그러면 블루님은? 저는 따본 적은 없고 따여본 적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따여보셨나요?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이태원에 있는 이쪽 술집을 갔었는데 네네. 이제 애인이랑 저 일행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막 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손을 내밀었다. 네, 손을 이렇게 내미셔서 저는 악수하자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았거든요. 악수를 이렇게. 아니 뭐 제가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연습을 해놔야 되잖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마주 잡고 악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손을 떼고 이제 갈 길을 가려고 했거든요. 네. 아니 뭔가 아는 사람이라서 뭔가 저는 이제 깜깜해서 잘 못 봤지만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특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짹짹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손을 놓고 제 갈 길 가려고 하는데 저기요 이러셔서 네 일단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래가지고
네, 여기 옆에 이제 이래가지고 네. 예쁜 사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데. 그럼 그냥 인사만 한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혹시 핸드폰 그쵸. 번호나 그쵸. 인별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아. 이게 약간 그러면 혹시 인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해맑게 네, 제 여자친구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행복한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서 역시 그냥-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는 네. 무해하게. 무해한 선악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이제 모임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디를 좀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나쁘지 않겠다. 저는 아이디 그냥 막 만들었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사진이 회색 인간인 거에서부터 예. 뭐 벌써.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가 뭐예요 했을 때 기억이 안 말하겠죠. 나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네. 게시물을 보면은 약간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분은?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네, 뭐를 올리는지에 좀 다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자기가 해가지고 그거를 올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쓰긴 하는데 주로 자기의 일기장처럼 약간 쓰시잖아요. 약간 한 줄 평 같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군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군. 그래서 또 저는 말투나 이런 걸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런 글을 보면서 이런 감성을 갖고 있군. 그럼 너무 유행어나 밈 같은 거 쓰면 탈락인가요? 막 개꿀맛 막 이런 거 써놔. 저 지금 언니들 지금 루나님 이 행동도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여야 돼. 맛있다 막 이러면서 개꿀맛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오늘 홍대 팔로 내가 취소? 찢었다 막 이러면서 팔로 취소. 팔로 취소. 막 그러면서 막 뭐뭐 하노 막 이러면서 최근에 제가 엄청 예쁜 분을 한번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인스타 아이디를 받았거든요. 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 도대체 인스타에 뭘 하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받았는데 에이 막 개꿀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애인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 애인 둘이 이제 유명하거든요. 이쁜 걸로. 그러니까 예쁜 얼굴로 이런 조잡한 말을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취소. 저런. 사람으로서의 호감이 조금 떨어지는. 네. 깜짝 놀랐어요. 개꿀맛이라 그래가지고. 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개꿀맛밖에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언니들 다 개꿀맛. 저도 방송 지금 녹음 다 끝나고 나면은 루나님이 그 행동으로 한 개꿀맛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막 제가 할 수 있는 맛있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거든요. 네. 오늘 마트 다녀오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저는 존맛탱구리 이건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놀랬어요. 나도 이제 앞으로 네. 개꿀맛 해야지. 나도 해야지. 네. 아니요. 개꿀맛만 쓰면 안 돼. 까지 써야 돼요. 개꿀맛. 개꿀맛. 이렇게 돼. 오케이. 네, 여튼 그랬습니다. 그럼 술봉님은 네. 게시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개꿀맛 같은 그런 혹시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아니 에피소드는 딱히 없는데 확실히 어떤 SNS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활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인별 같은 경우에는 내 행복한 일상만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짹짹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의 저 바닥도 같이 이렇게 끌어다 그냥 편하게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근데 그렇다고 인별에 항상 행복한 사진만 보내거나 그리고 되게 약간 가공된 그런 사진 보면은 조금 저는 거리감이 느껴져요. 네. 어떤 그래서 특별한 사례가 선호하시는 있던 게 이제 짹짹이가 조금 더 내 네. 스타일에 맞다. 네네. 그리고 인별을 많이 하지도 않고. 네. 전 그래서 요즘에 그 너튜브를 한번 해보려고요. 너튜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참 슬픈 일이 있는데 제 핸드폰이 이젠 슬슬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영상이랑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언젠가는 블로그를 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내 계정을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모았지. 3452년. 그리고 막 영상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제가 심지어 영상도 진짜 초고화질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 핸드폰이 이제 그 드라이브 용량이 꽉 용량을 차서.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 핸드폰 용량은 큰데 이제 드라이브 용량이 너무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슬슬 이게 멈추더라고요, 이게. 전 몰랐거든요. 그게 연동이 안 되면 무거워졌구나. 멈춘다는 거를. 나중에 깨똑도 안 돼요. 예,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거 초기화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가지고 너튜브를 그냥 약간 아카이빙용으로. 아카이빙용으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도 그 생각 가끔 해요. 차라리 그걸로 저는 SNS에서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영상으로 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해가지고 차라리 아이디어 뭐예요? 이랬을 때 저 너튜브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더 약간 좀 이랬는데 막 구독자 0명 막 이러면 그래서 자 그러면은 퀴어 인플루언서 혹시 되고 싶은지 저는 대해서. 일단 이미 제가 너튜브를 하고 있는 너튜버잖아요. 네네. 퀴어 너튜버. 네. 근데 이게 하는 거랑 완전히 인플루언서가 네, 되는 거랑 좀 인플루언서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쪽 술집을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저희 구독자분이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희 그 구독자 애칭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테이블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결제를 하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네. 막 근데 그분이 계속 저랑 이렇게 이쪽에 옆쪽에 그러니까 앉아 계셨는데 됐구나. 아이 컨택이 계속 됐는데 네네. 저희 일행이랑 같은 무늬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셔서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아이 컨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제를 하려고 이제 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분이 마음이 급해지신 거예요. 그치 한번 인사해야 되니까 인사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도 구독자를 만난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 그분이 막 악수 청하시면서 막 저 너무 팬이에요. 이제 막 이렇게 막 어머머. 이렇게 막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좀 이렇게 되게 덕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근데 너무 뭔가 좀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저도 울었어요? 모르게 막 진짜 약간 울 뻔했지만 이제 저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울지는 않았는데 그냥 막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나와서 술이라도 한 잔 하드릴 걸 뭐 원하시면 사진이라도 한 잔 찍어드릴 걸 근데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그 생각까지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못하고 일단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반가우니까. 너무 저희도 너무 반가우니까 막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막 그래서 되게 이렇게 엄청 막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2차 술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가면서 막 되게 좋겠다 막 구독자가 알아봐주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일행이 네네. 이제 막 그런 막 장난치면서 저희한테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는 너무 이렇게 좀 깜짝 몸둘 놀랐지.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플루언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가 있다는 거에서 되게 뭔가 행복감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도 엄청 반갑고 되게 진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아무래도 컨텐츠를 만든 사람으로서 약간 나는 이걸 올리고 하지만 누가 이걸 보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면 이게 과연 사람들이 재밌게 볼까라든가 이걸 누가 볼까 관심을 가지긴 할까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약간 구독자라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청취자들을 만나게 되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 나의 과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찍으시지 않았냐. 전 그걸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봤다라든가 그게 뭐 저에게 어떻게 영향을 줘가지고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약간 힘이 빠지고 그냥 난 솔직히 재밌어서 시작한 건데 그쵸. 이게 피드백이 솔직히 별로 없으면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약간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만드는 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맞아요. 거고 특히 너튜브나 뭐 라디오도 그러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고 하죠. 고객들에게 넘어가는 그 시간 짧지만 내가 여기다 들어야 되는 작업 시간이 꽤 많잖아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드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좀 허투루 만들고 있는 그런 순간이 꼭 만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그러면 다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치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만들었지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에 현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업로드를 못한 지 한 달이 됐었거든요. 근데 음. 딱 만나서 그 다음날 바로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중이던 게 있었는데 확실히 의욕이 갑자기 의욕이 활활 타오르면서 되게 더 열심히 맞아요.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저희도 항상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음.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되게 그런 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되게 힘을 받으면서 맞아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보고 저도- 싶으세요? 두 분은? 퀴어 인플루언서? 저는 제가 해보고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막 그렇게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근데- 저는 여기저기 가면 저를 이미 알아보셔가지고 근데 루나님은 그러면 네. 너튜브 하면은 어떤 카테고리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그냥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찍어놓는 것도 다 그런 식이에요. 저 여행을 좀 많이 가가지고 여행 브이로그라든가 아니 그냥 일상을 좀 공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루나님의 얼굴이 다 나와요? 네, 전 다 나오게 해놨어요. 어차피 제 얼굴은 너튜브에 치면 나오긴 해요. 이래저래 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은근히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모로 이제 상관도 없고 이제 가격도 다 알고 하니까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그냥 아예 크게 일을 칠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크게 일을 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뭐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게 불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저를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나 이제 현재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저를 위해서 일단 1차는 저를 위해서 좀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좀 공감이 가는 게 이게 사람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어떤 정체성으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체성이 하나만 있진 않잖아요. 되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들을 아카이빙을 쭉 하고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저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픔도 있는 사람도 난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궁극적으로는 뭔가 인플루언서라 그러면 되게 막 인기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건데 근데 그런 거를 알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SNS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난 이런 경험을 했어라는 걸 일부러 물론 당연히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좀 저의 다른 정체성들도 조금 풀어놓는 편이에요. 가시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런 일을 겪은 사람 여러 정체성이 있는 사람 난 이렇게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다. 굳이 행복하게 아니어도 난 쭉 살아가고 있다. 네 옆에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기는 해요. 네.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업상 인플루언서들의 일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제가 너무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흔히 얘기해서 그것만 하는 전문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제 일 구하면서 그냥 저를 브랜딩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게 저의 일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서 어차피 뭐 회사에서 뭐 말 안 해도 제가 또 일코라는 걸 좀 나름 하려고 하지만 잘 늘 못하시잖아요. 숨 쉬는 것만으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 나 살고 있다. 그래 네 맞다. 나 걔다. 근데 이렇게 저 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저희 오늘 사연자분께서 저에 대해 쏙쏙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였는데 저희 막 가문 얘기하고 SNS 얘기는 뭐 근데 친구 얘기 막 이런 것밖에 안 해가지고 우리 한 이야기에 뭔가 소스가 조금씩 있지 않을까요? 있긴 있는데 너무 미미해가지고 사연자분이 잘 살펴보셔라. 괜찮으실까 잘 모래 아래 바늘 찾듯이 잘 살펴보셔라. 그러면 두 번째 충분히 코너,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얘기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너무 됐어요. 네, 너무 됐습니다. 네, 오늘의 알쓸키에서 나온 꿀팁들 가문이랑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잘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평론가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퀴어들의 이야기들. 을 제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흥해라 퀴어 미디어. 문학의 퀴어 바람을 부르는 코너, 퀴어인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퀴어인 미디어 진행자 루나입니다. 오늘도 저희 퀴어인 미디어 코너에서는요. 다양한 컨텐츠 속에 등장한 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알고 있지만으로 스포일러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퀴어인 미디어를 이끌어갈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술봉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고정 게스트가 되어서 너무 기쁘네요. 제가 평론가처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오, 술봉님의 포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블루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얘기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되니 생경한 기분이 드네요. 근데 루나님 지난달에 그 뒷부리 때 네, 숙취는 시간 관계상 네. 빠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알고 있지만에 대해서 대략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서대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미묘한 싸움이라고 해야 할지 로맨스를 가장한 심리 싸움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춘 캠퍼스물 드라마인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퀴어들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했던 서울 지원 커플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는 단짝 설정인데요. 같이 홍서대 조속과에 재학 중입니다. 귀엽게 생긴 서지연 씨와 키 크고 인기몰이하는 윤솔 캐릭터 나뉘고 있고요. 친구로서 이 정도로 신경 쓰고 질투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지환과 그런 지환을 쭉 짝사랑했던 소리의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결국 서사가 완성됩니다. 아쉽게 드라마에서는 서브 커플로 나와서 따로 모아둔 장면들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좀 많은 장면이 기억에 나는데요. 그중에서 중간 회차쯤에 술 취한 지환이가 소리한테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걸 좀 잘 살리고 싶지만 네, 저는 연기자가 아니니까요. 잘 살려주세요. 네, 노력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소라, 손 또 잡아줘.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 나 말고 아무랑도 놀지 마. 나만 좋아해라. 제발, 나만 좋아해. 제발, 소라, 나만 좋아해. 저는 거기에 답하는 소리의 대사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네, 살려주세요. 나 희망고문 그만해 라는 거요. 죄 많은 서지환 씨. 네, 저는 소리가 고백하는 씬이었는데 이게 좀 담담한 그런 느낌으로 살짝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사가 대충 어떤 거였죠? 저희 지금 좀 부끄러우니까 살리진 못하겠지만 읽어볼게요. 아니요, 읽지 말고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난 널 좋아하니까 친구로서 말고 아무 감정 없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과는 안 할게. 하지만 더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 아파. 네, 그럼 블루님 심근경색 되시기 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청춘 로맨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질문지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캠퍼스 커플 해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혹시 꿈꿔보신 적 있는지 이거랑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 좋아하는지 애인으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번외 질문이지만 애인과 베프의 차이는 무엇일까? 애인이랑 베프 임시직일까? 그럼 친구는 잠재적 애인일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캠퍼스 커플 혹시 꿈꿔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해본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요. 네, 저는 일단 CC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꿈꿔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꿈꿔본 드리밍부터 먼저 얘기해볼까요? 근데 너무 그 캠퍼스 생활하면은 꼭 해봐야 되는 게 3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뭐가 거요? 있어요? CC랑 F랑 음. 하나 또 뭐죠? 퇴학이요. 아니야. 뭐 다른 게 하나가 있었는데 장학금. 장학금인가 보다. 네, 맞아요. 장학금. 네, 저 2개 해봤어요. 뭐랑 뭐 해보셨어요? CC만 빼고는 다 하신 네네. 거예요? 장학금도 해보고 F도 맞아봤어요. 근데 CC는
안 생기더라고요. 안 네. 생긴 거예요? 못 생긴 거예요? 저한테 알겠어요. 말씀하시는 다음 거예요? 자 블루님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어디서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했었고 대학교 때도 했어요. 참고로 저는 여대를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도파민 도는 이제 얘기가 시작될 건데요. 지금 벌써 네. 그 여기 대학 나왔다는 것부터. CC는 어디서 만나셨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같은 네. 대학에 진학해서 지금 이 서울지원 커플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다가 1학년까지 만나고 이제 헤어졌죠. 그러면 이쪽이란 걸 알고 친구가 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친구가 된 거예요? 아, 모르고 있었고요. 제가 네. 사귄 거의 최초의 비퀴어 출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친구였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당연히 제가 먼저 했겠죠? 아유 역시 역시. 오 부러운데? 그럼 혹시 루나님은 있으신지? 네 저도 했었어요. 네. 뭐야? 그럼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는 좀 여러 방면으로 만났는데요. 네. 일단 저희 학교에서 제일 유명했어요. 제가 그 매일 점심시간 때 시계탑 앞에서 앉아있는 여자애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왜 거기 앉아 계셨는데요? 거기 12시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그 정중앙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려고? 시계탑을 기준으로 제 뒷부분이 도서관이었고 앞부분이 인문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예쁜 언니들이 왔다 갔다 명당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맨날 샌드위치 먹고 있어가지고 유명했어요. 아, 네, 그랬었고 일단 제가 웬만한 발표를 할 때는 퀴어라는 거를 숨기질 않았었고 해가지고 약간 희한한 아이로 유명했었죠.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상 이런 커뮤니티를 하게 된 게 20대 중반 때예요. 좀 늦게 가셨네요. 이젠 저와 이제 친구였던 저의 전 애인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면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맨날 학식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어느 순간 너무 슬프더라고요. 나이도 먹어가고 있는데 뭐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젊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죠. 같이 밥 먹을 사람 학식 식권 내가 쏘겠다 먹자 해서 이제 복학하신 선배님 한 분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그 선배님이 알고 봤더니 제 구여친의 전 여친이셨고 그래서 서로 이제 라포 형성을 하다가 또 사귀었어요. 라포 형성도 했대. 네, 라포 형성을 하다가 이제 사귀게 됐죠. 오. 네, 그래서 근데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친구의 네. 아 친구의 여친, 구여친. 구여친이랑 사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나님은 일단 제외하고 사귀었으니까. 친구의 근데 친구가 진짜 너무 절친한 친구야. 막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아. 저는 못 사귀어요. 근데 저는 친구의 구여친은 못 사귀어요. 제 전 여친의 구여친이었다니까요. 아, 전 여친의 구여친? 아, 오케이. 그러면 루나님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친구의 구여친은 만나지 않죠. 네, 뭐 그건 싫어요. 근데 막 왜냐면- 진짜 너무 예뻐. 완전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아, 그럼 좀 고민이 되긴 하겠다. 근데 마지막까지 안 사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어떡하겠어? 헤어졌는데? 너네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랬는데 이게 내가 당하지 않고 하는 것과 내가 막상 당사자로 당하는 게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심지어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둘이 헤어졌고 남남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이성이에요? 내 감성으로 내가 당사자가 되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유일한 모럴이에요, 그게. 친구 전에랑 사귀지 않는 거. 그래서 저도. 아무리 천년의 이상형이더라도 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흠이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언젠가는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절대로 하진 않는 건. 저도 근데, 약간 비슷한 예로. 네. 네. 맞아요. 사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뭐 여기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네? 없어요.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더 약간 어른이 됐다. 전 솔직히 그게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그 영린이 있어요. 저는 그건 영린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둘이 헤어져서 남이 됐다고 해도 인연은 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인연 꼰다는 건 진짜 나에게 언젠간 돌아와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네, 저의 유일한 모럴입니다. 그거는. 제가 웬만한 다 모럴리스트로 살았지만 그건 저의 모럴이 딱 하나 있네요. 저도 중학교 때 약간 완전 중학교 때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일이기도 한데 그게 아직도 저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 보면은 그게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 좋아하는지 애인으로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는지 각자의 이건 진짜 얘기가 많죠. 이게 성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성적으로도 얘기했을 때에도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친구는 뭐가 될 것이며 그거 애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얘기해볼까요? 애인과 친구의 차이는 무엇인지. 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뭐 눈치 싸움이야? 제가부터 할까요? 아니, 1. 2. 아, 제가 먼저 해야 되네요. 네. 저는 그냥 어떻게 강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 강한 스킨십 할 수 있냐 없냐? 네. 그냥 뭐 저는 손 잡는 거 정도의 스킨십은 뭐 손을 강하게 잡으면요? 손을 깍지냐 아니냐. 강한 스킨십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들 아시잖아요. 네. 어쨌든 강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저한테는 척도가 키스를 할 수 있냐 강한 없냐. 스킨십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강한 스킨십은 저렇게 손을 꽉 잡는다고 이해를 할 테니까 네. 약간 깊고 심도 있는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거를? 그 기준이 저는 키스인 것 같아요. 키스를 되게 낮네요. 할수 있냐? 뽀뽀까지는 가능해요? 친구랑? 네. 뽀뽀하는 친구는 애인과 별 차이가 없다? 아니요. 키스를 저는 그러니까 애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키스를 하는 것부터가 네네. 애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저의 기준은. 그러니까 뽀뽀까지 한 거는 친구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입술을 맞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네. 이제 구강 구조를 서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애인이다. 네. 오케이. 저는 기준이 딱 거기인 것 같아요. 누나님은요? 아이씨. 제가 1번 했잖아요. 그쵸. 저는 내가 약간 예외를 둘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정도의 여유나 약간 칼같이 끊지 못하는 사람이 애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오는 딱 그 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가지? 이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친구한테 왜 이렇게 유하게 하지? 이 친구는 왜 자꾸만 나의 그 안 되는 선을 넘는데 내가 왜 이 친구를 포용할까? 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 이제 의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군 깨닫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죠. 그럼 바로 고백 갈기나요? 또 이제 크리팩에 또 계략을 또 짜죠. 저는 계략 짜요. 저는 절대로 거의 뭐 제갈공명이에요. 그러니까. 퀴어계의 제갈공명. 그러면 블루님은? 저도 술봉님이랑 똑같은데 근데 저는 뽀뽀도 안 돼요. 그냥 스킨십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손잡거나 팔짱 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뽀뽀부터는 애인이냐 아니냐가 되는 것 같아요. 뽀뽀부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퀴어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막 뽀뽀를 예전에 막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 뽀뽀하면 나랑 사귀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선을 긋는? 그럼 뽀뽀하면 사귀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뽀뽀하면요? 그러면 사귀어야죠. 그래서 사귄 적은? 있죠. 정말. 다 해봤네. 진짜 블루님 다 해봤어. 정말. 닳고 다른 여자. 너무 재밌다, 진짜. 네. 어쨌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A는 잠재적가 약간 기간제 베프다. 이 얘기가 있고 반대로 친구는 잠재적 연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는 아니지만 약간 다수가 특히 어플이나 커뮤니티나 여러 곳에서 친구를 구한다고 하고 나가면 약간 잠재적으로 연인 상대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일단 친구는 친구고 애인은 애인이어서 이제 그 만나는 목적이나 그거 자체가 아예 달라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뭐 뽀뽀하면 사귀는 거다 하는 그런 거는 이제 10대 때나 20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아기 때 했던 일들이고요. 나이가 조금 먹고 난 다음에는 약간 진짜로
이제 제가 한번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은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베프 자리였다가 이제 공석이 되는 그 공허함이 너무 힘들고 이별했을 때 그런 게 힘들어서 다들 지나가죠 그 부분을. 네, 그래서 아예 사귀지 말고 그냥 진짜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을 친구로 두면은 이제 얘랑은 헤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너무 얘를 좋아하고 얘한테 관심이 있는데 얘를 친구 카테고리 자체에 넣을 수가 없는. 그치, 친구와 연인의 카테고리 다른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그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데 얘를 내가 오래 보고 싶다고 해서 친구 카테고리에 계속 넣는다고 해서 얘가 연인의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처럼 돼가지고 아 그런 건 내가 못하는 카테고리는 얘 싸움은 얘한테는 안 되니까 그런 친구는 빨리빨리 다 사귀어버리고 이제 말이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귀어서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계속 만나면서 좋고 이제 그렇게 만나지만 그리고 이제 친구는 진짜 완전 딱 진짜 찐 친구로만 두고 A는 애인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어플이나 뭐 그런 곳에서 만약 만난다 그랬었을 때 이제 제가 연인이 있는 상태면은 뭐 친구 만나고 싶어요 뭐 동네 친구 구해요 이런 것 자체도 아예 다 안 하고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혼자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면서 얘는 친구 카테고리, 얘는 이제 약간 좀 잠재적 임시 베프 카테고리 이렇게 조금 놓다가 이제 임시 베프 들어왔다 그러면 또 바로 이제 겟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길티 플레저 하는 거죠. 술봉님 어떠세요? 저는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저희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또 조금 이어지는 얘기기는 한데 이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친구랑 연인은 확실히 나눠놓자는 게 저는 1년이거든요. 내가 알고 지낸 지 1년 이상 된 사람이랑은 절대 만나지 말자라는 생각. 근데 1년도 조금 생각해보면 좀 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술봉님이랑 1년만 친구로 지내면 이제 무조건 친구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무조건 친구예요. 오, 계속 되게 쉽네. 계속 친구예요. 저희 그럼 몇 개월 남았죠? 이제 한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연인이 될 수 있냐, 없느냐, 의 차이잖아. 이거 물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절교하자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뭐라고요? 절교하자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X 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려던 거 다 까먹었어요. 어쨌든 저는 카테고리가 완벽하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커뮤니티든 어플이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연락을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빨리 만나서 노선을 정해야 되니까. 네, 저는 만나서 바로 노선 정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 정하는 노선이 친구인지 애인 노선인지 정해지는 기준은 뭐예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좀 얘기 나눠보면은 알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는 것 같고 머릿속으로 가끔씩 좀 몇 번 만나봤다? 아니면은 처음 봤다? 했을 때 근데 진짜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랑 키스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변태 같네요. 여기 지금 크리피한 사람과 변태와 네. 달고 다른 근데 사람이 함께 그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보니까 말이 잘 통하고 뭔가 계속 케미가 있어.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살짝 잠깐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랑 키스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그럼 애인 카테고리 들어가는 거고 못한다. 그럼 친구 카테고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친구 카테고리인지 애인 카테고리인지 알아요? 저는 빨리 말해요. 저는 노선 정한 걸 빨리 말해요. 이 사람은 점집이에요?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 아니 이거요? 어떤 목적성을 뭐예요?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봐야 되겠다, 뭐 연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목적성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성의 글에 제가 뭐 댓글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반응을 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뭐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말해요. 나는 그쪽이 마음에 든다. 그럼 제가 선배만 이렇게? 네. 오케이. 네, 저는 바로 빨리 만나는 걸 좋아하고 빨리 만나서도 빨리 노선을 상대에게 말해줘요. 내 노선은 이거다. 네네. 같이 갈 거야. 뭐. 말 거야, 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탈 거야 말 거야. 안 탈 거야? 그럼 우리 친구인 거지? 그럼 오케이. 그럼 넌 지금 친구 카테고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걔가 친구 카테고리 이제 갔는데 뒤늦게 이제 애인 카테고리 가고 싶다 찡찡 웅웅이 하면 어떡해요? 뭐다.
못 와요. 반말했어요. 한 번 죄송합니다. 우기면은 못 와요? 네, 못 와요. 아, 반편성 안 되나요? 근데 그게 몇 주 안에, 몇 달 안에, 이러면은 올 수 가능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스피드가 생명이네. 제 생각에는 술봉님은. 확실한 계기가 아니면 절대로 그거 못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술봉님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보면 네. 처음부터 딱 노선을 정하신다는 거 있고. 보면 진짜 천지가 개벽할 만한 맞아요. 그런 계기가 아닌 이상은 못 돌리신 것 같고 음. 저는 친구와 친구가 아닌 건 확실해요. 근데 친구와 연인의 사이가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냐 아니냐는 어떻게 나뉠 수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싶냐 아니냐요. 그러니까 약간 물건처럼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갖고 싶다면 그러니까 내 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만 루나님이 약간 유효한 그런 유효타가 허용되는데 근데 심지어 갖고 싶기까지 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개 타는 거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껴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 친구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두고 싶다. 이지만 친구와 연인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술봉님처럼 똑같았어요.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는 케이스였다가 몇 번 된통 당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놨어요 거기는. 대신 이제 확실하게 이제 yes or no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얘한테 좀 유하게 구는가. 내 선을 뛰어넘었을 때, 내 영린을 건드렸을 때도 내가 가만히 있는가에서 내가 얘를 좀 연인으로서 좀 좋아하는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약간 연인들은 좀 서운해하지만 전 친구한테 더 다정하게 대하거든요. 저번에도 왜 그런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요새 들어서 좀 덜 하려고 해요. 적어도 애인 앞에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애인과 친구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깊은 스킨십? 저는 솔직히 눈 감고 할 수 있거든요. 친구랑? 할 수 있어요. 친구랑 얘기가 잘 통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애인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솔로일 때 친구랑 할 수 있어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얘기했지만 에이젠더고 에이섹슈얼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막 엄청난 그 사람에 대한 막 호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약간의 그런 깊은 대화에 가깝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로 따졌을 때는 친구와 연인이 안 돼요. 저는 구분이.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진짜로. 네. 어쨌든 친구와 연인의 약간 차이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다양한 대화가 지금 저희가 오가면서 아쉽지만 휴아이 미디어 이제 끝낼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저희 솔지만 얘기가 한 거 맞죠? 솔직한 얘기는 아까 잠깐 스포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언니들 더운 날씨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봐요, 언니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맞다. 근데 요즘에 비가 엄청 오잖아요. 근데 또 소나기가 지나면 푹푹 찌는 더위가 오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있는 찐만두 같은데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만두가 먹고 싶어지는데 두 분 혹시 만두 좋아하세요? 김치만두 좋아하세요? 고기만두 좋아하세요? 근데 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여보세요? 지금 제 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여보세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네, 오늘도 준비한 내용을 다 들려드리고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여름은 더운 게 제 맛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쵸? 맞아요. 저 진짜 원래 땀 잘 안 흘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건지 땀이 주르륵 아주 멈추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에 매일 온몸으로 엉엉 엉고 다니다니까요. 근데 루나님 2주차에 방송 출연 두 번째였잖아요. 네. 어땠나요? 그게 진짜 이제 입도 좀 풀리고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마무리할 시간이 온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매 코너마다. 네. 그렇죠. 우리 평소 조금 길게 한번. 알겠습니다. 저는 블루님이랑 루나님까지 더해지니까 방송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여름 언니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지내길 바라고요. 선선해진 9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